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이른바 유보 통합을 위해 정부가 올 하반기 전국 100개 기관을 지정해서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 관리 체계를 통합해서 돌봄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선 진통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교육계 30년 난제로도 통하는 유보 통합을 순조롭게 준비하려면 어떤 과제부터 풀어야 할지 짚어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총신대 호크마 교양교육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나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유보 통합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또 일부에서는 진통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유보 통합에 앞서서 올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는 최근 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에 대해 안내 공문을 발송했죠. 하지만 지정 절차와 영유아 학교 모델에 대한 어떠한 설명,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지 않고 구체적 통합 모델도 여전히 부재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인력과 예산 확보 방안과 같이 정부 차원의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 사업이 선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것을 적용해야 하는 현장의 입장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교육청이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곳도 있어서 진통을 겪는 중입니다. 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점이 보완이 되어야 될까요? 네, 유보 통합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 즉 업무 분장과 인력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 유보통합 본격 시행을 목표로 관련 조직을 재정비하였죠. 6월 27일에 정부조직법이 시행되었거든요. 그럼 벌써 거진 2달이 되어갑니다. 복지부가 맡아온 어린이집 업무는 교육부로 완전히 옮겨졌지만 통합된 기관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지자체 대신 교육청이 맡는 협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보육지원 등 영유아 보육 범위는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렇기에 이를 조정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업무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달되지 못하고 업무의 이관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니 구체적인 인력 배분이나 예산 규모가 정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시책 사업이라는 것은 인력과 재정이 함께 따라와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보육 업무 중 기초지자체가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교육과 같은 유보통합의 영역에 대해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명확히 업무 범위와 인력을 정해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시행해야 할 교육청에서는 업무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혼란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자체별로 조직과 정원, 예산 등을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즉 총액 인건비 제도라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상황이 저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요.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공적인 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이 유보 통합을 통한 교육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계획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유보 통합에 따르는 기관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지자체 사이에 담당 인력 확보와 교사 수급, 재원 확보, 또 예산 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안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력과 예산 배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라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민감한 대목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자격을 통일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교사 자격증과 어린이집 보육교 자격증 통일하는 문제도 현재 난관입니다. 정부 시안에서는 통합교원 자격 양성 체계 개편을 위해서 0에서 5세의 영유아 정교사 단일 자격을 부여하는 일환과
0에서 2세의 영아정교사, 3에서 5세의 유아정교사, 구분하는 안에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하여 결정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꽤 어려운 문제죠. 정부에서 일환으로 제시한 것은 0에서 5세의 교육과정을 하나로 묶는 단일 교육과정과 같이 영유아 정교사도 하나로 묶어서 단일 자격을 주는 모델입니다. 체계의 일원화적 측면인데요. 기존의 0에서 2세의 표준 보육과정과 3에서 5세의 누리과정을 하나의 교육과정 틀로 체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공립사립유치원 교사 또는 여러 관계자들은 영아와 유아는 발달 단계에 따른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0에서 5세의 통합교사 제도는 발달 격차가 크고 교육과 돌봄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한 것이 고려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는 전문성 있는 교사 양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연령별로 구분해서 교사 자격을 전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0에서 2세에서는 보육, 애착을 높이고 3에서 5세에서는 발달, 놀이, 학습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별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0에서 5세의 통합교사 제도는 발달 격차가 크고 교육과 돌봄의 욕구가 다양한 영유아 교육의 교사 전문성 개발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우려의 의견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효과를 검토하고 예측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영유아의 연령과 특성에 맞는 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사 양성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때에 아이와 교사 그리고 부모들의 우려와 걱정이 해소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논란이 첨예한 만큼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수용해서 대안을 마련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과정에서 이 장애 영유아들이 소외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속상한 부분입니다.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유보통합의 논의의 장에서 장애 영유아에게 필요한 특수교육과 전문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장애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해온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역시나 큽니다. 유보통합이 모든 영유아의 동중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것인 만큼 이 과정에서 장애 영유아가 의도치 않게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 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주만 될 뿐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기관, 인력, 통합교육도 여전히 부족하여서 재활이나 교육 등 장애 영유아와 관련된 서비스가 대부분 민간과 시장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통합에서는 반드시 장애 영유아를 포함시켜서 논의와 제도 확립이 필요하고 모든 영유아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원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일반 영유아와 달리 장애 영유아는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장애 영유아 교육과 서비스 지원 전담 부서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유보통합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앞으로 어떤 노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교육의 출발점, 영유아 교육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의 행복한 유아기를 보장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아동 발달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과 보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지역별 공청회나 다양한 이해관계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또 향후 유보통합을 위한 단계의 섬세한 수정과 보완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보통합이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격차를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또 다시 심화시키는 제도가 아닌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본 제도로 안착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교육계 30년 난제인 만큼 풀어야 될 과제 굉장히 많은데 무엇보다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을 중심에 놓고 미비점을 보완해야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